요즘은 뭘 사야겠다는 생각이 잘 안 들어요. 오래된 친구와 커피를 마시다 그가 툭 던진 말에 고개가 절로 끄덕여졌습니다. 나도 그래. 언제부턴가 쇼핑몰 장바구니는 비어있고 홈쇼핑 채널은 그저 배경음에 불과해졌죠. 스마트폰 속 쇼핑 앱들은 한 달째 터치되지 않은 채 화면 구석에서 잠들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무언가를 채우지 않으면 불안했습니다. 옷장에 새 옷이 없으면, 냉장고에 먹을 게 부족하면, 서랍 속 화장품이 떨어지면 괜히 초조했죠. 마치 끊임없이 무언가를 소비해야만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주말마다 대형마트를 배회하며 필요하지도 않은 것들을 카트에 담았고,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무료 배송 조건을 맞추려고 억지로 물건을 추가했죠. 40대가 넘어서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언제 진짜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을까? 아이들 교육비, 부모님 용돈, 집 관리비.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들이 늘어나는데 정작 자질구레한 쇼핑에 쓰는 돈도 만만치 않더군요. 그런데 지금은 좀 달라졌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렇게 살아보니 지쳤고 허무했기 때문입니다. 미니멀 라이프. 처음엔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유행 같았습니다. 우리 나이에 뭘 더 버린다고? 이미 충분히 절약하며 살고 있는데? 회의적인 마음이 컸죠. 하지만 더 이상 물건들에 둘러싸여 살 수 없다는 절박함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아이들이 고등학생이 되면서 교육비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부모님 병원비까지 생각하니 정말 불필요한 지출은 줄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가장 먼저 침실 옷장부터 정리했습니다. 20년 넘게 모아온 옷들이 빼곡했는데 정작 자주 입는 건 몇 벌 안 되더군요. 1년 이상 입지 않은 옷, 사이즈가 맞지 않는 옷, 유행이 지난 옷들을 하나씩 꺼내며 정말 필요한가? 를 물었습니다. 특히 예전에 몸매가 좋았을 때 입던 옷들. 언젠가 다시 입을 거라며 간직해왔지만 솔직히 그럴 가능성은 희박했죠. 놀랍게도 전체 옷의 70% 이상이 불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어떤 옷은 택도 떼지 않은 채 몇 년을 옷장에 걸려 있었고 어떤 옷은 한두 번 입고 마음에 안 들어서 방치된 것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정리한 옷들은 기부하거나 후배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괜찮은 브랜드 옷들은 중고거래 앱에 올려서 용돈도 벌었고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버릴수록 마음이 가벼워지고 쓸데없는 지출이 사라졌습니다. 옷장이 여유로워지니 아침마다 무엇을 입을지 고민하는 시간도 줄었습니다. 적은 수의 옷이지만 모두 마음에 들고 잘 어울리는 것들이라서 어떤 조합을 해도 만족스러웠죠. 무엇보다 세탁량이 줄어서 관리가 훨씬 편해졌습니다. 거실을 텅 비우고 나니 아이와 대화하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예전에는 TV 앞 테이블 위에 리모컨, 신문, 각종 서류, 장식품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는데 이제는 깔끔한 테이블 하나만 남겨두었습니다. 그러자 자연스럽게 그 테이블 주위로 가족이 모이게 되었고 고등학생인 아이도 거실에서 공부하며 궁금한 걸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장식품을 하나둘 정리하고 나니 매주 사들이던 잡동사니 쇼핑이 멈췄습니다. 예전에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가면 이거 예쁘네, 저거 유용할 것 같네 하며 작은 소품들을 끊임없이 사들였는데 정작 집에 와서는 어디에 둘지 몰라 곤란했죠. 지금은 새로운 물건을 들여놓기 전에 이게 정말 우리 집에 필요한가? 이걸 관리할 시간과 여력이 있나? 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 돈이 고스란히 통장에 쌓이더군요. 처음엔 우연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니 확신으로 바뀌었죠. 한 달에 이마트에서 충동 구매하던 15만 원, 홈쇼핑에서 건강용품 사던 10만 원, 백화점에서 소품 사던 5만 원. 이런 작은 지출들이 모이니 월 30만 원 가까운 돈이 절약되었습니다. 미니멀하게 살수록 돈이 남고 마음엔 여유가 찾아왔습니다. 예전엔 왜 그렇게 물건을 샀을까? 아내와 나눈 대화였습니다. 돌이켜보니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 위안을 얻고 싶어서, 성취감이 필요할 때 보상받고 싶어서, 허전함을 채우고 싶어서였죠.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으면 쇼핑으로 스트레스를 풀었고 아이들 뒷바라지에 지칠 때면 새로운 물건을 사서 만족감을 얻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쇼핑 치료의 효과는 잠시뿐이었습니다. 새 옷을 입고 나가는 첫날은 기분이 좋았지만 며칠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죠. 새로 산 건강기능식품이나 주방용품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기의 만족감은 금세 사라지고 결과적으로는 더 큰 공허함만 남겼습니다. 그리고 카드값 고지서. 하루는 책상 서랍을 열었는데 무려 5개의 손톱깎이가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줄 알고 또 사고 또 사고. 그렇게 산 물건들이 집 안 구석구석 숨어 있더군요.
볼펜만 해도 수십 개, 스카치 테이프도 여러 개, 심지어 똑같은 상비약까지 여러 통이 있었습니다. 그걸 정리하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내 물건이 너무 많은 거였구나. 40대가 넘으면서 깨달은 건 진짜 필요한 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젊을 때는 이것저것 시도해보고 싶고 새로운 걸 경험하고 싶어서 많은 물건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내 취향이 확고해지고 정말 좋아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구분이 명확해지더군요. 가진 걸 정리하고 필요 없는 걸 나누고 정말 필요한 것만 남기자 삶이 훨씬 단순해졌습니다. 단순하니 계산도 쉬워졌습니다. 한 달 생활비가 줄었고 충동 구매가 줄었고 정서적인 피로도도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청소할 게 줄어서 집안일이 훨씬 편해졌어요. 어느 날 예전처럼 백화점에 들렀습니다. 세일 기간이라 사람들로 북적였고 마음에 드는 옷들도 많았어요. 하지만 손이 가지 않더군요. 지금 내 옷장에 있는 것들로 충분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죠. 이걸 사면 기존에 가진 옷 중에 안 입게 될 건 뭘까?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게 미니멀의 힘이구나. 사실 처음부터 쉽지는 않았습니다. 물건을 버리는 건 단순한 일이 아니더군요. 물건마다 이야기가 있고 추억이 있고 때로는 죄책감도 붙어 있으니까요. 특히 비싼 걸 샀는데 별로 쓰지 않은 물건들을 볼 때는 이 돈이 아깝다는 생각에 버리지 못하겠더라고요. 하지만 하나씩 정리할수록 깨달았습니다. 그 물건들이 내 공간을, 내 시간을, 그리고 내 돈을 얼마나 많이 차지하고 있었는지를요. 아이들도 처음엔 엄마가 이상해졌다며 의아해했습니다. 예전처럼 이것저것 사다 주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가족 모두 이 변화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집이 깔끔해졌고 가계부 정리도 쉬워졌고 무엇보다 진짜 필요한 것에 돈을 쓸 수 있게 되었거든요. 요즘 저는 이렇게 삽니다. 꼭 필요한 모임이 아니면 정중히 거절하고 진짜 만나고 싶은 사람과만 시간을 보냅니다. 물건을 살 때는 이게 1년 후에도 필요할까? 를 먼저 생각하고 정말 마음에 드는 것만 고르되 오래 쓸 수 있는 품질 좋은 걸 삽니다. 그리고 매달 남는 돈은 아이들 대학 자금이나 노후 준비 통장에 넣습니다. 예전엔 꿈도 못 꿨던 여유가 생긴 거죠. 50대를 앞두고 있는 지금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더 명확해졌습니다. 건강, 가족, 진짜 친구들. 이런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더군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지키고 가꾸는데 집중할수록 물질적인 욕심은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습니다. 미니멀 라이프요? 저는 이제 그게 절약의 다른 말이라고 생각해요. 같은 또래 친구들에게 자주 하는 말입니다. 젊을 때는 절약이라고 하면 뭔가 초라하고 답답한 느낌이었는데 미니멀 라이프라고 하니까 세련되고 스마트한 느낌이 들거든요. 실제로는 같은 얘기인데 말이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장 물건을 버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더 이상 채우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인정해 보세요. 우리 나이에는 무언가를 더하는 것보다 빼는 것이 더 지혜로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 순간부터 삶이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릴게요.